발표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한의사협회 제3 불과 사흘 만에 1월 30일 3명, 1월 31일 4명, 그리고 오늘 12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추가로 확인되어 국내 확진 환자가 총 12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가운데에는 2차, 3차 감염자와 중국이 아닌 일본 입국자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감염된 환자를 넘어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 확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밀접 접촉 기준의 문제점은 지역사회 감염, 즉 국내에서 감염 유행 우려와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감염과 관리라는 새로운 문제까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애쓰고 있는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을 제안하고 불안감 속의 국민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외 유입 신규 감염의 차단을 위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국가 혹은 지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또는 중단과 검역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의 발생과 감염 위험이 높은 상위 5개 지역, 우한 7,153명, 항저우 537명, 광저우 436명, 정저우 352명, 창사 332명, 난징 237명, 2월 1일 기준입니다. 이곳으로부터 국내 그리고 외국 국적 항공사의 운행 제한 혹은 중단, 검역 강화 조치를 제한합니다. 미국의 경우 현지 시각 31일자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중 최근 2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기로 하였으며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최근 중국을 경유하였다면 입국 시 2주간 격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언하고도 여행 제한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위험지역과 가장 가깝고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과하다시피 빠르고 강력한 선제 대응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금 정부의 감염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여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함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진료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정의, 즉 신고 대상 기준을 최소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2주 이내의 모든 중국 경유자로 변경하여 사례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를 권고합니다. 국내 3차 감염이 현실화되었고 후베이성 막 중국 전역의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상 의료진들이 감염자를 특정 지역으로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사례정의는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타 지역 경유자의 경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지 않아 1339나 보건소와 상담을 하더라도 선별 진료기관에서 진료가 아닌 일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염병 관리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인 밀접 접촉과 일상 접촉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하여 물샐 틈 없는 감염 관리망을 운영하여 주기를 권고합니다. 특히 2차 감염자의 발생에서 나타난 밀접 접촉과 일상 접촉 기준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밀접 접촉과 일상 접촉 선별 기준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사정에 부합하는 접촉 기준을 조속히 제정하여 공개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손 위생으로 우리 스스로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만 최근 인터넷,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근거 없는 예방이나 치료 방법, 또 사실과 다른 과장된 위협 등 이른바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첨부한 자료와 같이 반드시 의료계나 정부가 제시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뢰해 주시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상식과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의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일부 환자의 신상 정보가 유포되어 환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는 죄인이 아니며 환자로서 충분한 치료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혐오나 증상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는 오히려 감염병의 확산 저지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리고 아직 정체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강력한 바이러스에 맞서 의료계와 정부는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의료인의 전문성과 정부 행정력이 하나되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위협이 있는 곳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민국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며 함께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일 대한의사협회. 집에서 계시면서 이 감염병 의심 환자로서 격리 기간을 지내야 되는 동안 본인 포함해서 가족이 함께 어떻게 계시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게 가족도 예방하고 본인도 예방하는 길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저희 의사협회가 작성하였습니다. 본 기준은 세계보건기구가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이러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 때 작성한 이 권고 기준을 토대로 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같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환자와 감염 의심자의 자가 격리 요령 예방 권고이고요. 환자 혹은 감염 의심 격리자는 환기가 잘 된 독립 1인 공간에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가족 내에서 의심자를 돌보는 인원수를 제한하고 방문자는 삼가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 방이 하나밖에 없거나 공동으로 생활해야 되는 경우에는 침구류를 별도로 사용해 주시고 가급적 현행 기준인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염 의심 격리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대표적인 게 식탁이겠죠. 그런 식탁과 화장실 같은 공유 공간은 환기가 잘 되도록 유지해 주시고요. 이 손위생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이번 차지에 오늘 그 말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류가 함유된 손위생제는 원칙적으로 그거를 손을 닦고 나서 물로 닦는 게 아닙니다. 이 비누하고 물하고 사용하는 거는 알코올 함유제가 아닌 경우에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물과 비누를 쓰는 것이고요. 물론 충분히 30초에서 1분 이상 흐르는 물에 깨끗이 비누를 사용해서 닦으시면은 소독 효과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손이 더러워지면은 손이 더러워지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손이 더러워지어서 오염물질이 손에 묻어 있을 때는 그때는 알코올 소정제보다는 오염된 물질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과 비누를 사용해서 깨끗이 다 닦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시 알코올 세정제를 더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마스크 사용이라든지 기타 격리하는 공간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좀 저희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자주 접촉되는 표면, 책상이라든지 침대 모서리라든지 문내 손잡이라든지 그런 어떤 집기류나 물체와 관련된 부분, 특히 핸드폰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집에 아마 어디든지 집에 가시면 다 하나 갖고 계실 텐데 표백제가 함유된 표백제와 물을 1대 99로 섞으셔서 그거를 물에 이제 헝겊이나 이제 같은 손에 그걸 적셔서 그걸로 표면을 닦으면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체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내용을 소상하게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시고요. 중국 등 위험 지역에서의 어떤 입국 제한이란 것은 크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입국을 완전 금지시키는 거하고 필수적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입국을 허용하는 이런 조치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완전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이 어려울 때 특정 지역에서 입국 제한을 하고 그 입국된 환자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이런 조치들이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 감염원의 차단을 위해서 중국 등으로부터 어떤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솔직히 제 심정은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이 감염병 사태를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종식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 26일 날 대한의사협회에서 우리 그날 당시에 그 당시에는 당장 어떤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치는 않지만 이것을 정부가 꼭 준비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어떤 특정한 시기가 왔을 때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0일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여러 가지 위험 지역으로부터 항공편 이런 것들을 중단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던 30일, 31일의 상황을 보자면 2차 감염, 3차 감염이 그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대충 그때쯤 시기에서 아마 입국 중단 또는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1일 날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부가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현 정부 또 우리나라와 중국의 어떤 특수한 관계 또 현 정부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로서 제안을 드려본 것입니다. 상위 5개 도시에 대해서 확진자가 많은 입국 중단 조치부터 먼저 취하자. 정부에서 약간의 어떤 태도 변화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은 중국 또는 여러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입국을 어떤 곳은 전면 중단하고 어떤 곳은 제한을 하고 제한된 곳은 검역을 동시에 강화하고 이런 조치를 즉각적으로 더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2차 감염, 3차 감염이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제3의 지역에서 혹은 국가에서의 감염 우려가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지금 실질적인 전파가 대규모로 감염이 유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추가적인 검역과 추가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치를 하는 것,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현실화돼서 대규모의 이 중국이 아닌 타 국가 간의 이런 감염이 지금 문제가 되거나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입장은 충분히 예견했던 부분이고 우려했던 부분이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난 거라서 세계보건기구도 그래서 이거를 위기가 상황으로 격상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 간의 지역 간의 이동에 대한 제한을 권고하지 않은 이유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로 제시한 것이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그다음 여러 가지 기타 국제 법상에서의 이 이동과 거주의 제한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세계보건기구가 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우리 대한의사협회 마찬가지로 국민과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에서 휘둘려서 보건학적인, 의학적인 입장 표명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바뀌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90% 이상의 분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지나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증상이 생기기 전에 이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당연히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모든 검사 방법은 위양성, 위음성 해서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통 통상 95%의 정확도를 가지면 이 식약처나 이런 데서 검사 테스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5% 아주 맥시멈 2.5%의 가능성에서는 위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WHO에서도 양성 환자냐 음성 환자냐 결과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두 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으로 한 걸고 확진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두 번 더블 체크해서 나온 경우에 한해서 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검사 방법 간의 차이로 인해서
음성과 양성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100건 중에서 그런 차이가 변경이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성이 좀 많이 걸린다는 보고는 이미 중국 쪽에서 학자리에서 보고된 바도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은 감염이나 사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또 보고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역학 연구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상에 알려진 지 이제 불과 2달 정도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역학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방역과 검역에 직접적으로 행정 기준이나 직접적인 계획 기준으로 쓰기에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조금 그런 에비던스가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관련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검역과 관리에 있어서의 큰 틀거리에서의 놓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모든 감염 관리 첫 번째 시작은 이 사람이 격리 대상인지 아닌지 확진 검사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부터가 첫 번째 단계고 그 이후에 확진 검사하고 격리할 사람 격리하고 혹은 추적 조사하면 추적 조사하고 이런 그 이후의 조치가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이 밀접 접촉 기준을 현재까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이 환자의 동선과 접촉한 사람과 체류 시간을 또 혹은 CCTV를 다 보고 확인해서 하나씩 확인해서 밀접 접촉을 해서 확진 검사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대규모 감염이 의뢰되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역학조사관이 그렇게 모든 사안을 들여다보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밀접 접촉 기준, 즉 확진 검사하고 격리가 당장 필요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고도 받고 그런 어떤 절차를 공개하고 알리는 게 필요하고요. 중국으로 여행은 고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자제 권고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우리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중국 등 고위험 지역으로 해외여행은 자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